치매 조기 발견부터 예방법,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작하면서 뇌신경 자극 체조 한번 배워볼게요. 권일수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영 씨도 함께 배워볼게요. 네,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 말씀 많이 하셨죠. 아유, 그런 프로도 있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올까요? 네.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뇌 건강에 대한 복은 옵니다. 네, 우리 눈, 코, 입은 뇌신경이랑 각각 연결이 돼 있어서요. 이것을 자극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뇌까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예. 자, 손 한번 다 꺼내보시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손가락 다 꺼내서 눈썹부터 한번 이마부터 톡톡톡 쳐보세요. 톡톡톡, 네. 톡톡톡 눈썹 포함해서 치시고 이번에는 콧볼 옆에 얼굴도 통통통. 마사지 하듯이 약간 톡톡. 네, 두드려주는 통통통. 이번에 인중 쳐볼게요. 텅텅텅. 네, 텅텅텅 이렇게. 이거 어느 정도 강도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너무 세게 하시면은 아파요. 아플 수 있으니까 통통통. 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긴장되고 이럴 때 손바닥 막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덮어주시는 예. 맞아. 마른 세수 많이 하셨죠. 마른 세수. 이게 바로 삼차신경과 안면신경을 자극해서 긴장과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TV 보시면서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 에, 이, 오, 우. 이것만으로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발음 연습하는 맞습니다. 건데. 자, 이렇게 입을 크게 한번 벌려주시고요. 아, 에, 네, 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볼풍선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만드시고 그다음에 귀여우신데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에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을 함으로써 우리 뇌신경을 같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해보니까요. 갑자기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손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네. 우리 뇌신경을 적극적으로 한번 자극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요거 잠깐 따라해보니까 저도 생방송에 좀 긴장감이 조금 누그러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네요. 네, 방송 보시면서 예. 함께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치매 진단만큼이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돌봄에 관한 문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특히나 나와 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꼭 필요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문의해주세요. 최근 치매가 국민병이라고 할 만큼 환자 수도 늘고 관심도 뜨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밀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첫 번째, 치매 유형에 대한 비밀입니다. 치매라고 다 같은 치매, 호발하는 치매 유형이 따로 있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호발하는 치매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비슷합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매 중에 약 7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혈관성 치매, 그다음에 파킨슨 치매와 루이체 치매, 그다음에 전두축두 치매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서양보다 동양에서 혈관성 치매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호발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입니다. 교수님, 저는 치매는 다 알츠하이머 치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병, 병 치매. 근데 이런 거 도대체 왜 걸리는 거예요? 네, 알츠하이머 이 교수님. 병. 예, 이 교수님.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한 치매로 이제 서서히 발병해서 점차 진행하는데 뇌에 아밀로이드, 타우 같은 단백질이 비정상으로 쌓이면서 뇌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한번 화면 볼까요? 네네. 어떤 현상이죠,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혈관 속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지금 뇌에 쌓이는 거죠. 이게 잘 배출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뇌세포가 죽으면서 뇌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 이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처음에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부터 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력 저하가 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냄비나 주전자를 자주 태운다든지 일하던 요리법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게 기억력 저하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진행이 되면 기억력 저하 외에도 뭐 언어 능력이나 방향 감각, 이해력 이런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단어가 안 돌아 자꾸 그거저 같은 표현을 쓴다. 이게 언어 능력이고요. 거시기 뭐 이런. 어, 네. 4번에 네. 이해력이 떨어지면
연속극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재미가 없고 그럴 수 있죠. 방향 감각이 떨어지면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이제 표에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은 게 이 혈관성 네네. 치매로 나오던데 요거는 그야말로 뇌혈관 질환, 뭐 뇌경색, 뇌졸중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진단받으시더라고요. 네, 혈관성 치매는 이제 뇌혈관에 병이 생기면서 치매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후에 뇌가 손상을 받으면서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네. 지병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갑자기 병이 생겨서 계단식으로 나빠지는 경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나오고 있네요. 네. 네네, 그렇죠. 그렇게 계단식으로 나빠지는데 증상은 주로 뇌경색 후유증으로 발음이 어둔해지고 사례가 들리거나 이제 만사 귀찮고 잠 안 잔다는 식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가족과 대화를 피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의 위치나 그 침범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종류, 그 출현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뭐 치매가 의심되고 걱정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교수님 가게 되면 무슨 검사를 하죠? 네, 치매 원인이 한 70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3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 혈액 내의 이상 여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그 인지 신경심리 검사를 통한 인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억력 검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이 영상 검사인데요. 영상. 뇌 영상 검사는 뇌 구조를 보는 것, 그다음에 뇌 기능을 보는 것, 또 특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구조를 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MRI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MRI를 보게 되면 그 정상 뇌의 경우에는 MRI가 왼쪽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꽉 차 있는 이런 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네.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뇌가 이렇게 확 위축이 돼서 까만 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있나 하고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예.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뇌경색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게 되고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백질 변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뇌허혈성 병변입니다. 하얗게 저게 되는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고 우리가 심한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수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아밀로이드 펫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예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우리가 확진하기 위해서는 이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얼마큼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검을 해야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진을 찍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 왼쪽에 보이는 게 정상인데 파랗게 보이죠. 파랗게 예. 보이거나 초록색으로 보이면 우리가 정상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개요. 빨간 게 심해지잖아요. 네, 네. 이 빨간 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 있구나 하고 진단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펫 검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도파민 펫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뇌에서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 같은 그 분들은 이런 그 도파민의 활용이 떨어집니다. 특히 도파민을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선조체라는 부위인데 네. 제일 왼쪽에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게 저게 선조체입니다. 저게 정상인데 네. 제일 오른쪽에 루이소체 치매 같은 위축돼 경우에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작아져 이게 있어요. 도파민의 이용이 확 줄은 겁니다. 그래서 루이소체 치매를 진단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은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네. 도파민 이용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과 구별하는 데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 종류별로 진단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놀라운데요. 네. 근데 아까 전 이제 말씀하신 얘기 중에 10% 정도는 또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직접 보신 환자 중에 완치가 된 사례도 있을까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2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걷는 게 이상하고 자꾸 요실금이 심해진다 그러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근데 뇌 MRI를 찍어봤더니 이분은 그 뇌실이 이렇게 커지면서 생기는 그 정상 뇌압 수두증이라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 인지 기능도 상당히 많이 호전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왼쪽이 정상인데 네. 그 물주머니가 조그맣잖아요. 오른쪽은 네. 물주머니가 엄청 크죠. 많이 물이에요, 커요. 저게? 네,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물주머니를 줄여주면 그 걷는 것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일부 좋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전됐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66세셨는데 네네. 이분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네. 손주를 엄청 예뻐하는 분이었는데 그 손주가 주말에 놀러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머나, 왜 3일 동안을 그러셨을까? 방 안에 딱 처박히셔가지고 네. 나오질 않으니까 네. 자녀분들이 걱정이 돼서 모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걱정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분이 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MRI를 찍어봤더니 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옆에 하얗게 보이는 게 이게 미상액이라는 부위인데 그 인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뇌경색이 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뇌경색을 치료한 다음에 치매약 없이 뇌경색 예방약으로도 지금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우, 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 이 교수님 교수님은, 환자분도 예. 네, 제 경우에는 네. 이제 4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소주 2병을 드시는 아이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식사도 안 하시면서 음. 인지능이 떨어지고 평형감각이 떨어져서 아예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는데 이분 이제 입원해서 술을 끊고 수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인지능도 좋아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치매는 불치병이다, 못 고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10% 정도는 고칠 수 있다니까 꼭 먼저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검사도 좀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 치매의 비밀 보겠습니다. 치료제 부분이에요. 치매 완치약은 없다. 그러나 치매를 관리하는 치료제는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퇴행성 치매에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치료 약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기억력을 좀 더 증강시켜주고 이 그 뇌 보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계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잘 조절을 해서 합병증이 없이 건강하게 네. 사시는 분들 많이 그럼요,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 없이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뇌 안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알츠하이머병을 가지고도 증상이 나타나려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20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FDA에서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이 뇌 안의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이 부분 승인되었습니다. 와. 이런 약들이 치료 개념의 약들이죠. 지금 이런 개념의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기간 동안에 무증상 기간 동안에 이 약제들을 혼합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알츠하이머 병이 있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서 그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빨리 볼 수 나왔으면 있습니다.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